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화상 면접 좀 잘 볼 수 있는 팁,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왜 필요한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. 코로나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겠죠.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 화상 면접이 당황스럽겠지만 면접관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. 어, 서로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서로 어색하기 나름입니다. 최대한 여러분들께는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라든 부분이라든지 통신상의 문제는 없어야 될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준비했어요. 첫 번째, 이 통신 장비적인 측면과 두 번째, 스피치적인 요소. 근데 저는 좀 장비적인 측면을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상황 파악이죠. 분명히 면접관들은 회의실에서 커다란 회의실에서 대형 TV로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훨씬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지금처럼 제 머리에서 가슴 정도까지의 화면을 좀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밑에 가슴 밑에 부분은 노출이 되지 않아요. 더 조금 더 포커싱 돼서 내 얼굴을 많이 보게 되겠죠. 그래서 바지를 여러분들이 뭐 다 정장처럼 입을 필요는 없겠지만 편하게 입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바지 쪽은. 하지만 이 위쪽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. 특히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겠죠.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좀 우선 볼게요. 자,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우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장비입니다. 장비에는 캠과 마이크가 있겠습니다. 바로 이게 여러분들 첫 이미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인데,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주는 첫 이미지.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? 뭐냐면 면접에서 가장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근데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목소리적인 측면에서의 마이크와 그 다음에 내 화면, 보여지는 화면에서의 이 캠. 아무리 좋은 이쁜 얼굴이라고 하더라도, 혹은 잘생긴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전달되는 화질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쪽에서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죠. 좀 안타까울 건 없지만,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면접 보는 순간에는 좀 연예인이 좀 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,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에 포커싱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장비적인 측면, 음, 어, 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혹은 여러분들 준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, 여러분들이 이건 경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는 분에게만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기존에 썼던 마이크, 그 뭐 핸드폰 살 때 주는 마이크나 이런 거 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 어, 다만 고가의 장비를, 이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, 장비는 좋은 거 쓸수록 좋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릴 수 있거나 혹은 뭐 대여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꼭 좀 좋은 장비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.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조명적인 부분인데요. 조명은 원래 이제 좌측이 우측 해가지고 약간 그 살짝 위에서 비춰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조절해 보셔도 돼요. 개인적으로 조절해 보셔서 내 얼굴이 조금 더 뽀샤시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각도를 좀 미리 좀 만들어 주시고요. 고가의 어떤 조명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건 아닌데 저는 한쪽에 스탠드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한쪽에는 3만 원짜리 스탠드예요.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놓아서 좀 얼굴을 그나마 좀 화사하게, 되게 얼굴 까맣거든요.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, 밑에는 이렇게 A4 용지 하나를 밑에 이렇게 받쳐놨어요.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 비춰서 은은하게 비춰서 얼굴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. A4 용지 한 장 이렇게 바닥에 살짝 놔주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건 요금 또 뭐냐면은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. 굳이 여러분들이 이건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, 즉 장비, 뭐 속도 때문에 면접이 망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미리 좀 보실 수 있는 게 인터넷 속도에 대한 측정인데요.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밑에 링크도 달아놨습니다. 요 아래 링크도 달아놨죠. 링크 달아놨는데 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겁니다. 보시면은 이게 10, 자, 다운로드는 앞에 보시면 다운로드는 13.8 Mbps 이렇게 또 써 있고요.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. 흰색이어서 그렇구나. 13.8 Mbps입니다. 그리고 업로드는 153이에요.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속도가 조금 더 빠른데
그리고 업로드가 조금 더 느릴 상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된다.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. 제 인터넷 속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 어, 편지 그 이메일을 오고 가는 경우에는 요 앞에 숫자가 1만 돼도 상관없대요. 두 개 숫자가 1만 돼도 상관없고 다만 동영상이 원활하게 오고 가는 속도는 이게 10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. 이 양쪽이 10 정도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속도를 좀 체크하고 싶을 때는 하단의 사이트, 이 하단의 사이트에 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건 좀 부수적인 부분이에요. 부수적인 부분인데 한번 장비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꼭 좀 넣어주시고요. 왜냐면 아무리 5G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. 저도 이제 그 핸드폰 요금 5G 요금 비싸게 주고 하겠지만 잘 터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. 인터넷은 이런 부분이 좀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그 면접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화상 면접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용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 뒤에서 좀 더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될 그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죠. 음, 대표적인 게 뭐 행아웃, 줌이나 스카이프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. 물론 회사 내에서 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. 이유는 많이들 써요.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세 가지예요. 일반적으로 예전에 해외 영업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면은 요 그 스카이프 보이시죠?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거고요. 요즘에는 줌이나 혹은 이제 구글에서 좀 많이 쓰는 부분이죠. 행아웃을 좀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꼭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는 이거 안 쓸 수도 있잖아. 그렇죠? 상관없어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얘네를 좀 한번 다운 받아서 혹은 접속을 하셔서 이 캠으로 내 모습을 한번 찍어 보세요. 녹화를 해서 찍어 보시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, 막 손을 자꾸 만진다든지, 저도 머리 많이 만지는데요. 머리를 이렇게 만진다든지, 이런 부분들. 혹은 계속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,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자, 그런 것들은 미리 잡을 수가 있죠. 사전에 내 모습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꼭 이걸 다운, 실행을 해서 좀 해 주시고요. 최대한 아이 컨택이 될 수 있게끔 저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근데 계속 카메라만 뚫어져라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그 사람이 말할 때와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좀 웃어주는 얼굴, 그쵸? 웃어주는 얼굴을 좀 보여주시는 게 훨씬 이 화상 면접에서는 많은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. 계속 좀 볼게요. 그 다음에 복장적인 측면이에요.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했을 때 어디까지 보여주면 좋을지 고민될 수 있는데 내 머리에서 그 다음에 내 가슴 쪽인 요 정도까지 보이시죠? 요 정도까지가 화면에 좀 꽉 차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아래쪽 하반신에 대한 복장은 준비 안 해주셔도 되겠죠. 갑자기 그쪽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복장 이 상의만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배경이에요. 배경은 최대한 좀 밝게 그리고 또 이제 내 복장도 조금 밝게 준비해 주셔서 밝은 이미지를 좀 전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초상집도 아닌데 검정색 넥타이에 검정색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. 최대한 좀 밝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세는 잘 보세요. 제가 뒤로 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면 어때요? 얘는 면접 보는 자세가 아니죠.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오셔서 카메라와 좀 약간의 근접거리에서 자세를 조금만 앞으로 숙여 주셔도 되게 사람이 적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일반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화상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제가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. 때문에 최대한 자세는 앞으로 좀 살짝 숙여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목소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통신입니다. 끊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. 말이 빨라지면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. 이 얘기는 반대 쪽에서도 해당이 돼요. 즉 면접관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말을 빨리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말을 빨리 해서 즉 면접관들이 말을 빨리 해서 내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
한 번 더 물어보셔도 됩니다.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. 이 부분은 일반 면접 상황에서, 즉 대면 상황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여러분들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실 거니까요. 꼭 못 들었던 부분들은 잘 다시 한번 듣고 끝까지 듣고 대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,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. 자, 발음이나 발성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. 어, 이게 뭉개지거나 이러지 않게끔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주셔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, 즉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. 목소리는 조금 더 크게 하셔서 평소보다 크게 하셔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변이에요. 솔직히 저는 이제 뒤에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는 그 천을 좀 활용을 해서 제 주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. 그런데 가끔 이제 저도 이제 화상으로, 가끔은 아니죠. 요즘엔 대부분 다 이제 화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,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화상 컨설팅을 하는데, 집이 방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꼭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면접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까지는 안 한다고는 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. 집이 되게 더럽네. 얘는 사무실도 되게 더럽게 정리하겠구나.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 주변 배경, 즉 카메라에 비치는 이 뒤의 배경들은 꼭 좀 깔끔하게, 그렇다고 저처럼 이렇게 크로마키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있으면 쓰시면 좋겠죠. 정리정돈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. 그리고 또 갑자기 면접 보는데 가족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셔야죠. 지금부터 면접을 볼 거니까 최대한 제 방에 들어오지 말라, 방해하지 말라.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들도 조금 더 소리가 안 나게끔, 어떤 기기적인 부분에서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. 막 면접 보다가 갑자기 옆에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좀 썩 좋은 인상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, 핸드폰 기기, 가족에게 요청하는 거. 그래서 저는 카페를 좀 추천하지 않아요. 주변에 음악 소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잘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한 가운데서 집이나 이런 PC 환경이 좀 원활한 곳에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 때에 따라서는 핸드폰으로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, 이거 불안해서 할 수 있겠어요? 도중에 끊기면 어떡하려. 그래서 최대한 집에서 좀 준비를 대기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예요. 즉 대면 면접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꼬리 질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오겠지만, 이 화상 면접이라는 상황 때문에 꼬리 질문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요. 물론 하긴 하겠죠. 근데 1차원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여기서 끝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면접 준비한 개수보다 조금 더 많이 질문들을 다양하게 여러 개 질문을 준비하셔서 답변도 조금 더 좀 간결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죠. 조금 더 기존보다 최소한 10개, 20개 정도의 다양한 질문들을 미리 좀 체크하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면접에 임하시는 게, 내가 모르는 질문 다양한, 왜냐면 너무 짧게 짧게 치다 보면은 내가 준비한 거 이상으로 다른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당황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카메라 위쪽에 좀 눈을 조금 그리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올려놓으셔서 최대한 카메라하고 아이 컨택이 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 저도 예전에 방송 찍을 때 이게 잘 안 돼요. 카메라하고 아이 컨택 하는 게 좀 교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쪽 반대편에서도 저 친구가 눈을 보지 않네, 혹은 산만하네, 혹은 그 사람들도, 면접관들도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내 카메라와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 컨택을 하셔서 부드럽게 좀 시선을 좀 유도를 끝까지 해주시는 게 첫 번째 필요하겠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화면 주변이죠. 화면 주변이나 포스트잇을 좀 활용을 해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만 조금 붙여서 잊어먹었을 거나, 혹은 내가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들은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가끔 이제 컨닝을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큰 어떤 페이퍼를 막 통으로 문장, A4 용지를 다 붙여놓는 친구들이 있는데,
컨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거 안 보입니다. 안 보여요. 면접 상황이 되면. 몇째 줄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좀 면접 컨닝 페이퍼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포스트잇에 몇 개 좀 적어서 사전에 좀 연습을 하시고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살짝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기타 이제 뭐 화상 면접과 관련돼서 좀 궁금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뭐 어떤 앞에 보이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좀 주시면은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하고요. 다음에 다시 좋은 주제로, 또 필요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